자, 동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이동한 모습을 한번 봤는데요. 이제 시범 영상이긴 하지만 그게 한 2년 전에 찍어진 영상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조만간 실제로 우리가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점점 이런 새로운 운송수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등장하는 운송수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개씩 종류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는 167쪽이고요. 첨단 수송 기술의 활용입니다. 자, 이 운송수단이 땅에서 다니느냐, 하늘에서 다니느냐, 바다에서 다니느냐,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땅에서 다니면 첨단 육상 수송 기술, 하늘에서 다니면 우주항공 수송, 그 다음에 바다를 다니면 해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첨단 육상 수송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첨단 육상 수송 기술, 그러니까 수송 기술 중에서, 육상 수송 기술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자동차가 굉장히 힘든 게 최근에 가장 큰 이슈 또는 이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기를 쓴다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전기를 쓰기 전에 또는 기존의 자동차들은 석유를 연료로 썼습니다. 또는 LPG를 연료로 썼었죠. 이 석유는 우리가 종류가 경유 또는 휘발유가 있을 수 있고요. 경유, 휘발유를 다른 말로는 가솔린, 디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석유나 LPG를 사용하다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석유나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동력원, 즉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바퀴를 굴리는 기계를 내연기관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또는 엔진을 통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원을 가지고 있다면 전기를 이제 연료로 쓰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또는 엔진이 동력원이 되지 않고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동력원으로는 전동기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전동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모터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요.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게 바로 내연기관입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이 석유거든요. 석유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LPG가 들어가서 불을 붙여서 팡 하고 터지게 되면서 이제 앞에 있는 이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겠고요. 자, 모터의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하죠. 그래서 N극과 S극을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만들어집니다. 이 자세한 이런 움직임들은 일종의 제조기술 또는 기술과 기계와 관련된 부분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보진 않고요. 어쨌든 석유, LPG를 활용하는 그런 자동차는 동력원으로 내연기관을 쓴다. 그 다음에 전기를 활용하는 자동차는 전동기, 모터를 동력원으로 쓴다. 이걸 알고 뒤에 이제 종류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에는 4개 정도를 우리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이 하이브리드라는 말 자체는 같이 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었던 내연기관, 즉 가솔린 또는 디젤, 그러니까 즉 석유를 쓰던 내연기관을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전기도 같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모습을 보면 연료 탱크, 즉 석유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이 석유를 활용해서 돌아가기 위한 내연기관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전기,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배터리, 건전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건전지와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전동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즉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축전지는 어떻게 전기를 저장하게 되냐면 자동차가 내연기관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일종의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전기가 일정 기간 발생하게 되면 그걸 이제 이 전기 축전지에 저장을 해서 전동기에서 보조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연기관 없이 전동기만으로는 돌릴 수가 없고요. 내연기관을 돌렸을 때 나타나는 그 움직임으로 일부 전기를 저장해서 조금씩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석유의 움직임보다는 전동기, 즉
전기의 활용을 훨씬 더 많이 높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가 방전되었을 때는 내연기관을 사용을 하고요. 이 전동기를 돌리기 위한 전기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바로 여기 콘센트가 보이죠? 전기를 충전하는 겁니다. 아까 하이브리드와는 다르게 일정 시간 콘센트에서 전기를 직접 충전해서 외부의 전기를 충전을 해서 움직임을 하다가 그 충전된 전기 배터리가 다 끝이 나게 되면 차가 멈추니까 그때 활용할 수 있게 내연기관을 쓰게 되겠습니다.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역시 전동기와 함께 쓸 수 있는 축전지가 필요하고요. 연료 탱크와 함께 연결된 내연기관 이 네 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좀 복잡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로 전기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하이브리드보다는 친환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전기 자동차인데요. 아예 이제 여기에서 LPG, 가솔린, 디젤과 같은 석유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충전한 전기만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느 정도 축전지의 기능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배터리만으로도, 즉 가솔린의 보조 없이도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공해 물질을 배출을 하지 않는 게 장점이겠죠. 그 뒤에서 CO2라든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전기 에너지만을 쓰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진정한 친환경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전동기만을 동력원을 쓰게 됐고요. 변속기나 아까 봤던 엔진 이런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혹시 자동차라든지 그 장난감 자동차를 써본 사람은 알지 모르겠는데 그런 배터리 넣어서 건전지 넣어서 움직이는 그런 장난감 모형 자동차를 크게 키웠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전기 자동차의 문제점이라 하면은 외부에서 항상 충전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나면 또 몇 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입니다. 즉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재료를 들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소 저장 탱크가 있고요. 이 수소 저장 탱크에서 저절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즉 발전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전하지 않고 멀리 다닐 수 있고요. 이 수소 저장 탱크가 이제 수소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수소를 주입을 하면 되는 거죠. 마치 석유를 주입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에 수소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충전 시간 없이 긴 기간 동안을 달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건 수소와 O2, 즉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를 활용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H2O, 즉 물, 수증기만을 배출을 합니다. 즉 전기 자동차와 똑같이 공해 물질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기만을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까 전기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부의 모습은 좀 간단하고요. 여기 전기 자동차보다 좀 다른 건 수소 저장 탱크를 이용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또는 진행되는 최종의 자동차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 자동차 봤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개인용 이동 수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리도 이제 더 이상 혼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기들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나온 이런 장치들, 우리가 호버보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먼 거리를 좀 개인이 걸어가는 거리를 좀 빠르고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고요. 이런 식의 전동 킥보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개인용 이동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타는 대중교통인데요. 훨씬 더 빨라지는 대중교통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건요,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이 자기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자기력에 서로 밀어내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움직이는 열차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 열차는 약간의 공중에서 붕 떠서 움직입니다. 붕 떠 있다라는 거는 서로 어떤 레일과 레일 간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저항 없이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소음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진동도 별로 없다라는 게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훨씬 빠른 속도를 낸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직까지 실용화 되진 않았지만 개발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책에는 없지만 새롭게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이퍼루프라는 그런 초초초초 고속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빠른 하나의 운송 수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차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이 아이는 그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이런 터널 속에 진공의 터널 속을 움직이는 기차가 되겠습니다. 진공이기 때문에 공기와의 저항조차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전체 이동 구간 중에서 앞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는 5%만 쓰게 되고 나머지는 관성의 법칙, 즉 자동으로 물리 1법칙에서 배우는 법칙이죠. 진공 공간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 번만 움직이게 되면 그대로 계속 지속을 합니다. 저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앞으로 쭉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상으로는 되게 빨리 1300km/h로 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잉 737이라는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진공관을 만들거나 하는 등등의 이제 또 너무 빠른 속도 때문에 안에 사람이 탈 수 있느냐 등등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점차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새로운 조금 미래형 하이퍼루프도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기 활동을 할 건데요. 리로스쿨의 활동 보고서 첨단 육상 수송 기술란에 여러분이 답변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온라인 클래스로 동영상 뉴스를 하나 연결할 건데요. 그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공공 전동 킥보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고요. 물음 1번과 물음 2번에 대한 답변을 한번 리로스쿨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첨단 수송 기술에 대한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리로스쿨에 반드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